안녕하세요. 헤비 프레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플러터 제스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플러터 홈페이지에 보면 이 제스처가 슬리버와 함께 어드밴스드 UI 피처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근데 뭐 몇 개 튜토리얼 들어보면 제스처 디텍터라는 위젯을 통해 가지고 제스처를 뭐 일상적으로 다루게 되죠. 그리고 뭐 어떤 튜토리얼이든 이런 게 보면 인크웰도 마찬가지 다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드밴스드 피처가 있다는 건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스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스처가 깊이 파면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수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살펴보죠. 이건 터치 기반의 모바일 장치를 컨트롤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탭이라든가 드래그라든가 스케일링 같은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이 제스처의 종류 및 설명에 대해서 보인리 님이 아래 블로그에 잘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 링크는 아래 나중에 영상 아래 설명에 달아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어, 다뤄지는 내용들은 Taps, Drags and Other Gestures라고 하는 플러터 홈페이지의 다큐멘트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링크도 아래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스처의 아주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 3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디바이스, 포인터, 제스처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 포인터 레이어는 굉장히 아주 날것의 포인터 이벤트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케이션하고 무브먼트 포인터에 그러니까 내 손가락 같은 거에 무브먼트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포인터가 눌러졌냐, 포인터가 움직이냐, 포인터가 띄어졌냐, 또는 포인터가 캔슬이 됐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만 줘요. 이걸 가지고 어, 우리가 뭔가를 만들 일은 별도의 제스처를 정의를 하기 전에는 별로 사실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 제스처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쓰기 쉽게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정의해 보면 semantic ac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액션이 되겠죠. 요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인트 이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흔히 보는 탭, 더블 탭, 롱 프레스, vertical drag, horizontal drag, pan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직접 이 이벤트를 만들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가령 이제 맵을 다루다 보면 pen 이벤트 또는 vertical drag, horizontal drag 다 다루고 그 다음에 list view 이럴 경우에도 vertical drag, 뭐 horizontal drag 하고 탭 이벤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다루는 거죠. 더블 탭 이벤트는 어떤 요소에서 많이 쓰냐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보면 사진을 더블 탭을 하면 좋아요 표시되는 어떤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 롱 프레스는 뭔가 좀 의식적인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연결을 할 때 롱프레스 이벤트를 썼어요. 이게 롱프레스 이벤트를 그럴 때 쓰는 이유는 이게 그냥 살짝 탁 건드려고 실수로 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저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프린터하고 연결을 했는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프린터와 연결하는 행위를 사용자가 하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그럴 경우에는 롱 프레스를 썼습니다. 자, 이거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발췌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한글로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게 더 좀 여러 가지로 번역하기도 애매하고 힘든 게 있어서 영어로 놔두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터 다운, 그러니까 제가 탭 한 다운 할 때 포인터 다운이 일어났을 때 이 플러터 프레임워크는 히트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히트 테스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히트, 때린다는 소리죠. 그 히트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왜 하냐면, 어, 이 포인터가
화면과 접촉한 곳에서 어떤 위젯들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히트 테스트라는 걸 해요. 그래서 포인터 다운 이벤트가 딱 생기면 그것 중에서 가장 안에 있는 위젯에 우선 그 포인터 다운 이벤트가 디스패치가 됩니다. 요거는 뒤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벤트가 그 위젯 트리를 타고 쭉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저기 가장 내부의 위젯을 품고 있는 모든 위젯에 위젯 위로 이 포인터 다운 이벤트가 프로포게이트가 된다. 계속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 이게 어떤 중간에 있는 위젯이 여기서부터 너는 이제 더 위로 가지 마라든가 뭐 캔슬 시킨다거나 스탑 한다거나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위젯 레이어에서 그 포인트 이벤트를 바로 직접 들으려고 하면 리스너 위젯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리스너 위젯을 사용할 일은 없는 거죠. 자, 이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젯 A에 포인터 다운 이벤트가 발생했다. 제가 위젯 A를 탭했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히트 테스트에서 포인터 다운 이벤트가 위젯 A에 디스패치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포인트 다운 이벤트가 위로 쭉 버블업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디스패치드, 그러니까 B로 디스패치가 되고 C로 디스패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거기 그 이벤트의 프로포게이션을 막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 보면 이벤트에 stop propagation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메커니즘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스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면요. 제스처는 시멘틱 액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탭이라 드래기라든가 스케일 같은 거. 그런데 여기서 요 말이 좀 헷갈리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종의 탭하고 했을 때 뭐 그런 개별적인 포인트 이벤트로 인식이 되는 수도 있지만 두 손가락을 포인터가 뭐 저기 꼭 하나의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가령 두 손가락, 세 손가락 또는 네 손가락 이렇게 했을 때 그 개별의 그 포인터들을 다 인식하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스처는 멀티플 이벤트,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벤트를 디스패치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온탭 이벤트는 사실 탭 다운, 탭 업, 뭐 요 이벤트가 결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드래그 스타트, 드래그 업데이트, 드래그 엔드 이 이벤트가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주의 표시를 했고 펜하고 드래그는 충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on pen start를 하는데 만일에 on vertical drag start, on 또는 on horizontal drag start가 셋업이 돼 있으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위젯에서 제스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플러터에 많은 위젯은 그냥 제스처 디텍터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 버튼 쓸 때 on press 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는 건데 제스처를 쓰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래퍼 위젯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 제스처 디텍터나 인크웰이나 잉크 리스판스와 같은 위젯으로 해당 위젯을 감싸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텍스트 위젯에 탭 이벤트를 주고 싶으면 제스처 디텍터로 텍스트 위젯을 감싸면 되겠죠. 근데 제스처 디텍터하고 잉크웰, 잉크 리스판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플래시, 그러니까 리플, 그러니까 물결이 퍼지듯이 물결이 물에 돌을 던졌을 때 그 물결이 퍼지듯한 스플래시 이펙트가
얻고 싶으면 inquiry나 inquiry response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gesture disambigu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스처의 명확화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걸 예를 들은 제스처 레나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게 좀 우습긴 하지만 번역을 한다 그러면 제스처 격투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크린상의 어떤 한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여러 개의 제스처 디텍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수평 방향의 드랙, 수직 방향의 드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스처 디텍터 위젯은 어떤 콜백이 널이 아니면 그 제스처를 레코그나이즈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어떤 제스처 디텍터에 on horizontal track start, 뭐 on vertical track start 이런 걸 다 세팅을 해놨으면 그 컬백이 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레코그나이즈 하게 되는 거고요.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한 포인터에 대해서 이 제스처 레코그나이저가 하나 이상 있다면 그 프레임워크는 그걸 명확하게 어떤 걸 인식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이 레코그나이저, 제스처 레코그나이저를 이 격투장으로 초청을 합니다. 좀 말이 좀 웃기죠. 그러면 The Gesture Arena는 어떤 제스처가 컨트롤을 가져갈 것인지를 다음에 룰로 결정을 해요. 이 룰 읽으면 좀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예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한순간에 레코그나이저는 패배를 선언하고 경기장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에 단 하나의 레코그나이저만 남으면 그 레코그나이저가 위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 레코그나이저는 승리를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게 승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이기게 되고 모든 다른 레코그나이저들은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시죠. horizontal and vertical dragging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두 개 다 이 horizontal and vertical drag에 대한 recognizer가 경기장에 입장을 하는 거죠. 경기장에 입장을 해서 포인터 다운 이벤트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 recognizer들은 포인터 move 이벤트를 관찰을 하는데 만일에 사용자가 포인터를 이 수평 방향으로 일정 정도 이동을 하면 horizontal recognizer가 승리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스처는 horizontal drag으로 인식이 됩니다. vertical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제스처 arena는 어떤 면에서 또 유리한 점이 있냐면 만일에 horizontal 또는 drag, vertical drag 중에 하나만 있다면 이거는 이제 뭐 일정 정도 픽셀 방향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할 필요 없이 그걸 바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이게 사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제스처를 하다 보면 제스처 간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리스트 뷰 안에 구글 맵이 있으면 이게 버티컬 드랙 이벤트를 그러면 과연 누가 컨슘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의도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스크롤 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싱글 차일드 안에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안에 리스트 뷰 거를 그냥 놔두면 이게 에러가 나죠. 근데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하고 리스트 뷰하고 둘 다 버티컬 스크롤링, 버티컬 드래그에 대한 이벤트를 두고 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대한 예는 저번에 한번 다뤘는데 이번에도 복수 차원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룰 이외 example는
제스처 디텍터는 많이 다뤄봤으니까 인크웰하고 잉크 리스판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인크웰 튜토리얼이나 이런 데서 다루다 보면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 그 이펙트를 거두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안에 리스트 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리스트 뷰 안에 구글 맵을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